1일 1의혹을 받아오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고성만 오가다가 지금 이 시각까지 후보자가 자리에 앉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죠. 그냥 왜 후보자가 자리에 앉아있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가 먼저 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는 후보자가 앉아있어야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런 경우 있었어요. 자, 오늘 회의는 임의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 없이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재경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방으로 임명하시겠어요? 후보는 의혹 자판기, 비리 종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무슨 하자 엑스포가 돼버렸어요. 의혹은 양과 질에서 전례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파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파도 문제투성이라 방탄할 게 있지. 이런 후보까지 방탄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이 시각까지 지금 5시 52분인데요. 이때까지도 청문회장 입장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문틈 사이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미자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훈 후보자가요. 비망록 의혹을 제기했던 천하람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었나 보죠? 뭐 어떤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건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하고 뭐 인사청문회, 뭐 인사청문위원으로도 아마 활약을 했을 텐데 이렇게 피청문인이 어떤 청문위원한테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것도 본인의 어떤 과거에 스스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비망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벗어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인지도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훈 후보자 외에 다른 제3자가 알기가 어려운 내밀한 영역의 얘기들이 전부 다 작성돼 있었거든요. 그걸 천하람 의원이 어떻게 입수를 했겠습니까? 예. 다 어떤 내부의 인사에 의해서 다 입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이해훈 후보자가 좀 뭐 솔직히 고발 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더라도 본인의 앞에 어떤 뭐 재정경제부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분 통로를 나오는데 네. 무슨 보디가드 하듯이 저렇게 나오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흔치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직원들을 저렇게 앞세워서 나오고 있는지는 좀 이해되지 않고요. 저런 태도 자체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본인은 지금 뭐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고는 하지만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충실히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되질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청문회를 개시를 하고 어떤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을 압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불거진 우리가 한 20일 정도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그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뭐 국민의힘에서 이걸 보이콧하는 것이 과연 이해훈 후보자를 도와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예.
이혜원 후보자가 천하람 의원 등을 고발, 고소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고소로 이어졌는지까지는 아직 확인 안 된다는 점 다시 짚어드리면서요.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로또 아파트 불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설명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여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미혼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준 공직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의 초대 장관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의 수장으로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상식적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장남의 입출 증명서 또 다양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못하고 결혼한 장남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보시죠. 실제로 이 서면 답변서, 야당 의원실에 보낸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용산 아파트 살 때 뭐 몇 명 있었습니까 하니까 며느리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당시 장남의 약혼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조은삼 변호사님. 이때가 아들네가 결혼을 한 지 7달이 지났을 때라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장남의 약혼자라고 표현한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성립이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라든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말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면 답변이에요. 아마 지금 청문위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한다면 이혜원 후보자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답변이 굉장히 궁색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증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혜원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열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